학습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 창의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메타인지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뇌의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찬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기억하셨으면 하는 논문을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아마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 뇌의 소모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 논문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학부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참가 학생들은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두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실험 결과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방에다 두고 온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테스트를 받은 학생들이었죠. 이게 전화기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뇌의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뒤를 이은 인터뷰에서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폰이 나의 집중을 방해한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실험 도중에 난 휴대폰을 아예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메타인지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결국 그들이 제대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휴대폰이 그들의 사고 능력을 떨어뜨리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추가 연구로 더 밝혀진 것이 평소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던 학생일수록 전화기가 가까이 있을 때 더 많이 인지적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면서 결국 학습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추상적 사고 능력, 창의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요한 정치적 기술들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은 뇌의 소모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도 서던 메인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두 종류의 까다로운 검사를 진행했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 전화기를 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전화기를 둔 그 통제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이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쉬운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두 집단의 수행 능력에 어떤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죠. 그러니까 정신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분의 인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기가 어느 정도 조금 뺏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집중력을 전체를 다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제 전화기가 원천 차단해서 이제 일정 부분 훼손시켜 놓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집중이 필요해서 완전히 풀 어텐션으로 노력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순간이고 그런 필요가 있는 때일 것입니다. 공부에 엄청난 정신적 집중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마트폰의 두뇌 소모 효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학생들일 거예요. 가령 시험을 볼 때도 교실에 전화기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 가져온 학생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점수를 얻어낸 것을 증명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영국 내 100여 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는 것을 밝혔고, 특히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그 향상 정도가 가장 컸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해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정신의 일부가 계속 스마트폰에 뺏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더 피상적이 되고 만족감도 확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미 두뇌에 많은 그 힘, 영역이 소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집중 상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상태에서 만들어져야만 하고 발휘되어지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갖춘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 제가 어렸을 때 TV를 바보 상자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그 TV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책을 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
어쩌다가 한 명 또 볼 때 너무 반갑은데 대부분은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였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렇게 다루기 전에 우리가 왜 살고 그 인생에 대해서 깨우치고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먼저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이런 잠재의식에 관해서도 인간에 관해서 철저히 잘 알고 있어야지만 거의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을 스마트폰하고 좀비 합쳐서 스몬비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스몬비들은 인생과 인간 그리고 무의식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 문명의 이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기에 그런 스몬비가 된 거라고 전 봅니다. 남을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타인이 만들어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때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을 이 폰으로 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폰을 더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인간이 통제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겸허한 마음으로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상태로 아주 규칙을 철저하게 현명하게 세워놓고 지키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항상 더 당당할 수 있고 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핸드폰을 좀 규칙을 짜서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완전히 제 것으로 익힌 다음에는 좀 여러분한테 또 제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